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올해 시험을 치른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500여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지요.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에 오는 19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 수험생들 가채점을 맞췄을 텐데, 자, 19일에 발표되는 최종 정답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점수를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번 주부터 가채점을 바탕으로 한 정시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정시전쟁 합격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선생님이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이십니다.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진학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짚어주실 공교육 그리고 또 사교육의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송곡여고 교사이신 이정수 선생님, 또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3당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죠. 네, 어제부터 정시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실지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상담 내용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시 전략을 짤 때 참고사항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부터는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이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정시에 합격 가능한 대학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수시 지원한 대학의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정하영 학생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성적인데요.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인데요. 국어 3.4, 영어 3, 수학 3.4고요. 사회가 2.1인데요. 1학년 성적이 3.5고요. 2학년이 2.85, 3학년이 국영수사 2.56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 수능 가채점 결과인데요. 성적이 잘 나온 편입니다. 언어가 93점으로 이제 등급 예상 등급이 3등급이고요. 수리나가 이제 96으로 1등급이고요. 영어는 98점으로 1등급이고요. 탐구 모두 1등급을 맞았습니다. 희망대학은요, 정시에서 희망대학은 가구는 이대 사회과 교육과를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나구는 경인교대 혹은 성균관대에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다구는 중앙대 경영학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수시 지원대학으로는 이미 지금 지원을 쭉 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에 이미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자, 1차 지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가채점 점수, 일단은 그 원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좀 예상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까지 한번 좀 등급을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일단 어머님이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상담을 문의한 이유는 명쾌합니다.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대를 쓸 거냐, 학생부 수자를 이대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외대 시험을 보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내신 성적도 일단 우수한 편이고요. 1학년 때가 3.5고요. 2학년 때가 2.85, 3학년 때가 2.56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본다고 해도 언수회탐 두 과목이 있죠. 언수회탐 탐구 두 과목해서 예상 누적 백분위가 표점으로 했을 때 1.90%고요. 그 다음에 언수회탐 상위 누적 예상 백분위가 2.80
7.80%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지원한 그런 대학에 합격의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 친구입니다. 네. 네, 가채점 기준으로 본다면 예상 등급이 수시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을 충족할 예.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을 총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동점자들과 비교한다면 영역별로 좀 유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사실상 가채점을 잡을 때는 본인이 잘한 것이 무엇이고 또 동점자 대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가장 좋은 조합이 무엇이고 또 동점자 대비 가장 좋은 성적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을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좋은 조합은 25, 25, 25, 25. 다시 말하면 원수의 탐을 균등 반영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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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때 가장 좋고요. 네. 1.9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지 못한 케이스는 오히려 3, 2, 2, 3. 다시 말하면 친구가 가장 취약한 언어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은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분위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또 가장 좋은 게 언수의 텀을 골고루 반영하는 그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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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대학이 가장 좋으니까요. 예. 그런 걸 좀 기억하셔갖고 본인이 지원할 때는 저런 식의 조합에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패턴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위에 있는 건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점자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지금 친구의 표를 보니까 친구가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언어 성적이 좋지가 못해서 네. 언어 때문에 내가 정시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판단을 할 텐데요. 지금 만점자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친구는 지금 올해 만약에 지금 가채점 결과를 본다고 하면 언어 만점자의 가채점 예상 표준 점수가 126점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맡고 있는 게 큰 120점이거든요. 네. 사실상 100분 이상으로는 15%가 벌어지지만 표점상으로는 6점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언어가 굉장히 쉬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친구는 지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동점자 대비 수학과 외국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리 외국어에 대한 가중치가 큰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수리와 외국어의 가중치가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자, 그럼 지금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한 장의 카드를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생님, 예. 어떻게 좀 수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한 장의 카드라고 할 때 부모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지금 가장 친구가 지원할 만한 대학이 학생부 중심의 이화여대가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합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정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5장의 카드 가운데 오히려 5장의 카드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좀 논술을 응시하지 않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니까 설명을 네. 잘 들어보시면서 거기에 맞춰갖고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수시 지원 대학을 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예, 합격 예. 가능성을 좀 점쳐보면 어떨까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친구가 지원한 대학의 어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대에 지원했는데 인문과학 계열에 지원했습니다. 논술인데요. 친구는 우선 선발 조건에 일단 포함이 됩니다. 예. 언수의 합 4 혹은 수의 196인데 일단 물론 합 4에는 언수의 합 4에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의 196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는 다 모든 조건에 충족했고 가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논술고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고려대 지리교육과인데요. 친구가 또 운이 좋게도 수리 영역 하나 1등급에 언어랑 외국어 하나를 1등급을 맞추면 되는데 네. 일단은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되고요. 논술고사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얼만큼 논술을 잘 봤냐가 이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경희대 자율전공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제가 11월 저번 주에 논술고사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응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응시를 또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보통 볼 때 경희대가 오히려 논술 전형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붙는 케이스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낮기 때문에 네. 수능 우선 선발에 포함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쪽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2등급 2개를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제 본인이 잘한다고 해도 그만큼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저번 주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일단은 예. 맞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외대 동양어과를 또 지원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사회과 교육과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요.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네. 자, 네, 이화여대를 가장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요. 지금 정시에서도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외에도 경인교대, 성균관대, 중앙대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또 예. 이런 선택이 어떨까요? 정시에서는. 저는 일단은 친구가 지금 지원 패턴을 잡아왔는데요. 저한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요.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을 보실 텐데요. 이화여대 사회과 교육과에 지금 수시도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정시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이화여대는 표준 점수로 이제 점수 체계가 작년부터 바뀌면서 탐구 반영 비율을 보니까 25, 25, 30,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반영이 좀 적고요. 그래서 네. 영어에 대한 반영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정시로 봤을 때 전년도 기준이나 올해 예측한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점수가 약간 남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오히려 이제 가군에 이대해서 좀 안정을 잡아내는 게 어떨까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나군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인교대인데요. 어찌 본다면 경인교대가 친구한테 가장 좋은 조합 25, 25, 25, 25 균등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 다만 표점이 아닌 친구가 조금 더 불리한 100분위를 반영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지금 한 2점 정도가 남는 상태고요.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30, 30, 10 친구한테 조합 자체는 좋은 건데 한 3점 정도가 빠지는 데이터인데요. 제가 볼 땐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 정도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예. 일단은 가군의 안정을 잡았다면 나군에는 나군에서. 소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부를 뽑는데 보통 중요한 건 다군에 가군, 나군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쓴 친구들이 이제 마지노선으로 중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학교의 레벨이나 아이들의 선호도와 약간 무관하게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추합으로 돌면 결과적으로 붙을 확률이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땐 다군의 중대 경영을 쓴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비교적 어머니 고민 많이 하시고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 고려대 지리교육학과를 네. 정시에 만약 가군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려대 지리교육학과를 썼을 경우에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일단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어머니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가군에서 이제 고대를 쓰시게 되면 이제 안정권이 일단 무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군의 또 다른 패를 골라야 되는데 기억하실 건 가군의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군의 고대를 쓰는 순간 나군의 성대로 갈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둘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갖고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항상 저희가 이제 보통 원서를 쓸 때 안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고대 지리교육을 쓰는 건 약간은 좀 상향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가군의 어디 안정을 잡을 만약에 고대를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나군의 학교를 좀 낮춰야 되는 건데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가군의 영고대를 쓰고 나군의 안정을 잡기 때문에 나군의 커트라인이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을 잡을 때는 가군에 잡아서 상위권 아이들은 먼저 잡아놓고 나군에서 뭔가를 한 단계 위에 대학을 지원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어머니 선생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앞서 그 경희대 자율전공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주 논술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네. 그 자율전공이 이제 상위권 학과여서 네. 사실은 갔거든요. 가긴 가셨습니까? 합격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하긴 하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정수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보셨는데요. 그러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남영조 선생님이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같은 거면 기왕이면 수시에 붙어서 수시 여유를 가지고 또 그 대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네. 수시 지금 이제 이미 다 끝났지만 수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도 당장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네. 끝까지 아이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또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이랑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정하영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수시에 이화여대 사회과 교육과의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요. 고려대의 논술고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준비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시 추천을 하겠습니다. 가군에는 이화여대 사회과 교육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나군에는 성균관대 인문과학계를 상향으로, 그리고 경인교대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중앙대 경영학부를 상향으로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만나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능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는 자연계열의 학생입니다. 왜 아쉬움이 남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아이쿠, 이번에 또 수리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네, 제가 원래 수시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2차에서 추천해 주실 유형이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시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고.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이 썩 그렇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국어 5점이 영어 4등급, 수학 4.6, 사회 3.8등급이고요. 그리고 수능 가치점 한 결과로 봤을 때 언어 성적이 좀 비교적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리가 62점, 원점수 62점, 예상 표준 점수가 105점이고요. 외국어가 64점, 예상 표준 점수는 108.4등급이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특이한 경우는 생물 1과 2, 과학 2 과목을 봤고요. 생물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생물 성적이 1등급이고요. 그리고 과학 2가 생물 2가 32점에 3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자, 희망대학입니다. 네, 희망대학은 가군의 동국대유 생명공학과, 나군의 숙명여대 생명과학과, 다군의 국민대 발효융합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인데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수능 가채점 점수 그리고 정시 희망대학을 좀 보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영역별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언어, 표준 점수를 봤을 때 언어 성적이 비교적 높고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은 수리가를 봤고 과학 1, 2를 봤기 때문에 수리가하고 과학 1, 2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지원하면은 아주 특히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수리 성적이 좀 낮지만 그래도 수리 가형을 받고 네. 과학 탐구를 받던 학생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좀 보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하고 인천, 경기 정도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서울에는 산업대가 아주 굉장히 수리가에서 35%를 지금 산업대라고 돼 있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이죠. 네. 35%가 돼 있고요. 국민대, 그다음에 그밖에 국민대라든지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한성대가 15%, 가톨릭대 가 5%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정도는 그렇게 좀 미미한데요. 네. 10%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경기 같은 경우도 한경대, 강남대, 단국대 등에서 10%에서 15%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과학 탐구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지요. 예,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가 5%, 건동대가 과학의 3점 점수로, 가천대가 2%, 광운대가 5%를 반영하고 있고요. 단국대가 정보통신계열은 과탐이 5%, 그다음에 그 밖에 자연과학대학은 과탐을 10%의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또한 성신여대는 화학 1, 2, 평균 혹은 생물 1, 2에 대해서 높은 점수에 대해서 3%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넘어가서 세종대 같은 경우도 과탐의 5%, 숭실대도 과탐의 8% 정도의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5%, 8%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이 수리에서 약간 부족한 네. 부분을 만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하는 만큼 생물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았던 학생인 것 같은데 수리와 수리가 영역과 과탐의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셨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은 동국대와 숙명여대, 국민대인데 그 학교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와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걸 분석하면서 네.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속상하고 가슴 아팠을 텐데 일단은 동국대하고 숙명여대, 국민대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물론 전년도하고 같이 유사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변환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동국대 경우에 41점이, 숙명여대 경우 50점이, 그리고 국민대 경우 87점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점수가 많이 못 미쳐서 네네.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채점 결과를 보면 지금 학생의 지금 희망하고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정시 지원 전략은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저는 이 학생 같은 경우 가나군에서 강원대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지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은 그래도 자연계 학생이 수리 가를 받고 과학 1, 2를 받다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학과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낮은 점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 저 한번 그 추천 대학을 말씀드려 볼까요? 상향하는 대학은 강원대가 정말 그 수리 가의 20%, 가탐일의 10%, 가탐의 15%의 그 네.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가군이고 나군이고 강원대를 꼭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국립대학이고 여러 가지로 그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적정은 홍익대 세종에 그 여전히 그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가군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적정이 되겠고요. 자율전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양 같은 경우는 건양대 응급구조학과인데 좀 전형님 방식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졸업을 한 다음에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네.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군에서는 역시 상향의 강원대를 봤는데요. 지금 제가 상향의 강원대를 자꾸 보는 것은 상향이라고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상향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반영했을 경우에 오히려 적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적정에 대진대가 수탐을 반영을 하고 언어하고 외국어 택일인데 수리, 과하고 가탐이 동시에 또 그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하양의 상명대 천안에 과탐 5%를 줘서 환경조경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가군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이 수혜탐을 반영하고 수리가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전자물리학과 추천하고요. 적정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서 탕구와 언수 혜택을 해서 하는데 식품생명과학부 추천하고요. 하양의 홍익대 재료공학부 추천합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가나 다군을 좀 새롭게 판을 좀 짜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는 눈높이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이랑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학교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됐나요? 예. 수시 선생님 2차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없었지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수시 2차 준비한 게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수시 2차를 이제 그 본질적으로는 크게 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에 지원 전략을 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유리하지 않고 게다가 최저 등급을 맞추지도 못하고 만약에 적성 준비를 좀 해왔다면 그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이라든지 그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그 준비를 했으면은 이럴 경우에 수시가 의미가 있겠지만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주 지원하면 안 되고요. 네네. 이 두 가지는 지원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1차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 대학 가서 내가 이 대학 가서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전략을 짜면서 자기가 지금 그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대학에서 오히려 최고가 돼서 그 대학에서 베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향유한다 그러면 웬만한 대학에 가서 그 대충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큰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이것을 저는 이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남영주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셨는데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친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치표에 나온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지원할 때 그 아이들의 흐름 자체에 따라 커트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는 과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실제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문과 아이들의 교차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중요한 건 문과 아이들이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불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과 아이들이 보통 탐구 성적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언수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의 어떤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교차가 된다고 해도 문과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나 그다음에 어떠한 뭐 환경 관련 학과나 보건관리학과 이런 식으로 문과 아이들이 한번 내가 자연계지만 해볼만 하겠다. 그런 과를 좀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문과 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수학 관련, 물리학과 관련, 물리 관련 그런 학과에 지원했을 때 실제 이과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어떤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함께 해봐라라는 말씀이신데 우리에서 잘 들었죠? 네. 아유, 한 해 동안 공부 더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수능 보고 많이 좀 아쉬움이 컸다고 그러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앞서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가서 어떻게 또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전략 잘 짜셔서요.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강유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좀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수학을 좀 적게 반영하거나 아니면 반영을 하더라도 가형과 가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 추천 대학을 보면 우선 가군에는요, 가산점도 20%로 높고 그리고 국립대학이라는 장점도 있는 강원대학교를 동물생명시스템학과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나군을 보면 나군에는 상향으로 마찬가지로 강원대 동물생명공학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에서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식품생명과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합니다. 적성과 진로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체험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가능성과 진로에 대한 열정을 키워보는 특별한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 안에 들어서자 독특한 반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걸까요?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예사 관련해서 4가지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들린 청소년 직업체험 수업은 바로 목공예 교실. 공예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 청소년들에게 가구를 만드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일. 학생들의 얼굴과 동작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바로 옆 교실에선 천연 화장품 만들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분크림 만들잖아. 어떨 때 제일 뿌듯해요? 다 만들고 2g이에요. 우리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적으세요. 선생님 말씀에 따라 화장품 재료의 종량을 정확히 재 배합하는 학생들. 얼굴에 직접 바를 화장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는데요. 학생들은 이처럼 체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옆 교실에서는 미래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일러스트 디자인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총 4번에 걸쳐 이뤄지는 수업 중 오늘은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숨소리, 말소리도 죽이고 집중하는 학생들의 손끝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학생의 캐릭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그 저번에 축제 하는데 거기에 포스터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현수막 뭐지 그런데 다 제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내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되게 부러워하고 해서 저것도 좋으니까 미술 선생님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그려보고 체험해본 특별한 현장 어떠셨나요? 나의 가능성과 열정을 확인해보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청소년기에 정말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인데 이럴 때 저렇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문 선생님,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가보면 한국자벌드라는 것이 위치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공예가나 디자이너는 물론이고요. 법률가나 항공승무원 등 학생들이 좀 희망했던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도 가능하고요. 미리 예약을 한다면 잠체로도 체험이 가능하다니까 꼭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잡월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게 되면 1대1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전략 세우셔서 꼭 이번에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 계속해서 정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변수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험 수시 2차 접수도 있고 시험 결과 때문에도 궁금하고 많은 점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수시 2차에 성신여대 내신 전형을 쓰려고 하는데 합격 가능성이 궁금해요. 성신여대 내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지 학생입니다.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년 평균인데요. 국어가 3.4, 영어가 2.6, 수학이 2.4, 사회가 2.8입니다. 2013 수능 가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77점으로 5등급이고요. 수리나가 53점으로 4등급, 외국어가 56점으로 5등급이고요. 윤리랑 근현대사 탐구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약간. 그래서 윤리가 19점으로 6등급, 근현대사가 27점으로 4등급의 성적을 맞았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입니다. 가군의 가천대학교 국제학과 혹은 정치외교 혹은 언론영상광고학과에 지원하고자 하고요. 수시 2차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가천대 적성고사 전형이나 좀 아까 얘기한 성신여대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오늘 친구는 방송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전략을 잘 짜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수능부터 먼저 보니까요. 언수회탐 상위 누적 예상 표준 점수가 51.30%고요. 언수회탐 상위 누적 예상 100분위가 51.80%입니다.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요. 1학년 때가 3.0 주요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이 2.79, 3학년 때 3.03이니까 친구가 지금 학생부 중심 전형에 마음을 두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학마다 커트라인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좀 판단하셔갖고 제가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긴 지원시킬 건데 중요한 거는 성신여대에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으니까 조금 이따 추천을 받으시면서 그 대학에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가채점 기준으로 본다면 한 4등급, 5등급 정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학생을 총점 기준으로 봤을 때 동점자 학생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영역에 좀 유불리가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원을 할 때는 본인이 가장 잘 본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으니까요. 제가 표를 보면서 가장 좋은 비율 영역별 조합과 그다음에 동점자 대비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보시죠. 자, 일단 표준 점수 보시니까 성적 가채점 기준인데요. 일단은 가장 밑에 아래쪽에 순위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넘버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친구가 좋은 조합은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이 보고 탐구가 아까 제가 저조하다고 했죠. 좀 적게 보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100분위도 마찬가지인 게 탐구 성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탐구를 가급적이면 적게 보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참조하시고요. 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친구가 동점자 대비 잘 본 과목이 나올 텐데요. 가만히 보시면 언어가 지금 마이너스 2점 각각 나오고 있고요. 사회탐구가 7, 11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친구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수학을 최소한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 혹은 50%면 더욱더 좋고요. 네. 영어를 적지 않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탐구는 좀 제외할 수 있었으면 가장 그렇죠.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수시 2차에서 가천대 그리고 성신여대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예.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친구가 지금 3점대 갖고 있는 내신은요. 일단은 문과 학생, 인문계열 학생 친구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어찌 본다면 그 승부를 띄울 수 없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못한 것도 아니지만 승부를 내기도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가채점 이후에 지원을 한다는 건 아이들이 진짜 코너에 몰려서 정말 학생부를 끝내야겠다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따라서 친구가 고민을 할 때는 내가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친구가 성신여대에 지원한다는 건 아마 일반 선발로 2등급 4등급 2개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 가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4등급 2개 정도의 최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성적으로는 좀 불안하고요. 어떤 큰 틀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친구가 정시까지 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친구가 소위 말해서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고 하면요. 제 판단에는 교차 지원을 반드시 염두에 둬서 교차를 해야지만 수도권 내에 남을 수 있지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상 좀 지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본인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전과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도권에 남기 위해서는 자연계열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학생부 중심으로 하라고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희망하는 건 적성평가 전형인데요. 아시다시피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는 적성에 지원하는 거는 친구가 적성을 꾸준히 준비했다는 전제하에 해볼 만한 거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원하는 거지. 화면 보이시죠? 네네. 학생부 20, 다시 말하면 친구의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는 적게 보고요. 적성을 보는 건데 거의 사실상 이 정도가 되면 경쟁률이 거의 로또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아니고 써보는 건 좋지만 전략은 절대 될 수 없고요. 적성평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며칠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표가 성신여대인데요. 표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부 100% 전형인데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 선발에 뽑히는 친구들은 거의 2점대에서 성적이 끊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하나의 카드를, 한두 개의 카드를 다른 쪽에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여보세요? 네. 네, 그 가천대 적성평가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적성평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수시 1차 때 했었어요. 수시 1차 때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수리 나형 성적이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적성에서도 좀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적성평가는 아시겠지만 수학 성적이 중요한 건 맞고요. 근데 실제 당락을 결정할 때 최종 합격자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언어 영역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또 가천대는 영어 지문도 나오는데 가천대의 특성은 이게 학업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EBS 문제가 변형돼 나오기도 하니까 실제 이제 수능 성적을 보면 대충 흐름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당락을 결정하기에는 본인이 쓰고 싶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전략적으로 본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니까 오히려 제가 이따가 추천하는 그런 대학에 한번 써봐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제가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면요. 친구가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과연 나와 성적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좀 표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친구가 희망하는 가천대학교 그런 과들이 지금 얼만큼 나와 갭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표 보시면 가군의 가천대 언론 영상 광고학인데요. 일단은 35, 15, 35, 15 원수회탄 기준입니다. 반영을 하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336인데 지금 친구의 성적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 정도 성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친구가 성적이 좀 부족하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위치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수시의 하나의 카드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때 기준을 삼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시 그리고 정시에 어떤 대학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적합한 대학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수시부터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친구가 좀 이렇게 아쉬움 없이 입시를 끝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네, 수시 2차 추천대학입니다. 가채점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친구가한테 얘기한 게 일단 자연계열로 교차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 제가 야간을 지원시켰는데 학생부 100인데 야간 학과는
두 개 영역 4등급입니다. 근데 일단 주간과 야간의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성적이라고 하면 이게 자연계로 전환되게 되면 실제 성적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적과에 지원해서 학생부 성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붙는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꼭 한번 저는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과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교차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정시에는 또 어떤 대학들 좀 추천하실까요? 예, 아까 제가 친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 동점자 대비 굉장히 남고요. 그다음에 네. 영어를 좀 많이 활용하고 다시 말하면 수학과 영어를 좀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가급적 적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대학 가운데 이제 보시면 지금 지원 가능 성적, 지금 가군의 한신대 컴퓨터공학과를 제가 잡아냈는데 밑에 보시면 자기 성적과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확실하게 반영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친구가 점수가 부족하지만 추천 이유를 보시면 위에 반영 비율 보시면요. 100분의 1 반영하는데 수능 60에 학생부 40이니까 친구는 뭐 수능도 뭐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있고요. 네네. 학생부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괜찮고요. 일단 반영 비율을 보시면 수학이 40%예요. 그다음 외국어 40%, 그다음 본인이 못 봤던 탐구를 가장 적게 반영하는 거니까 일단 네. 한 개를 또 반영하니까 그나마 가장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를 보시면 동점자 대비 가장 성적이 높은 수리 반영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내신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한신대 컴퓨터공학과에 가군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교차 지원을 해서 친구가 좀 다닐 만한 과를 잡아냈는데요. 안양대학교 컴퓨터학과인데 100분위 반영인데 이것도 보시면 친구의 장점이 그대로 녹아있죠. 점수 차는 확 벌어지지만 일단은 전년도 제가 이제 붙인 케이스도 실제 많은 대학 중 네네. 하나인데 수학을 50% 반영합니다. 그리고 많이 탐구를 반영하네요. 그렇죠. 30% 반영하고 외국어 30%, 탐구를 20% 반영하는데 여기는 수능 50, 학생부 50이니까 실제 안양대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성적이 돼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고요. 수능 성적으로 좀 부족해도 붙는 케이스가 많은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중에 내신의 실제 반영이 가장 높은 대학 중 하나입니다. 실제 네. 반영이 24%나 되기 때문에 예. 친구가 전과까지 해서 자기 어떠한 성적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점자 대비 가장 성적이 좋은 수학 성적을 50%나 반영하기 때문에 지표에 나오는 자신의 성적과 어떤 극단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대학이 아닐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전문대에서 네. 삼육보건대랑 동남보건대 정시 전형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 좋을지 궁금해요. 전문대학 가운데 동남보건대와 삼육보건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그 4년제 성적이 부족하면 전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 판단하는데요. 일단 지금 친구가 적은 그런 과들은요. 오히려 웬만한 4년제 하위권 대학보다 높게 커트라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특정 영역을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친구가 오히려 지금 제가 잡아드린 대학보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3개의 대학과 3개의 과는요. 네. 더 높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함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정수 선생님도 우리 학생의 가채점 성적을 보셨는데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할 텐데요. 저는 아까 이 학생이 저거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적성고사를 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학생부 100% 지금 한 개 남았으니까 학생부 100% 가천대 전형하고 그다음에 좀 과를 낮춰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적성고사 전형도 좀 한번 같이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왜냐면 이 생각 전체는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계속 지금 아쉬움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서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대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아서 삼육보건대라든지 그런 데도 있지만 정시에 또 다른 보건대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간호학과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추합으로 들어가면 예. 그래서 한번 좀 지방에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판단은 우리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심은지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본인의 장점인 학생부 성적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리 영역의 성적이 좋으니까 수리 반영 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대학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 계열을 교차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따져가시면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천하는 대학은요. 수시에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천대학교의 토목공학과 야간을 추천하고요. 정시에는 가군의 한신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나군에는 안양대 컴퓨터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이번 주에 이 수시 2차 원서 접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남영 선생님, 우리 학생들 2차 원서 접수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제가 다 이제 우리 같이 네. 학생들이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기의 가채점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막연히 등급이나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실제 지원을 할 때는 똑같은 비율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동점자 대비 가장 강점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강점 있는 과목의 조합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조합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끄집어내서요. 본인이 실제 정시에 어떤 대학에 앉히면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판단한 다음에 그런 객관적 기준, 다시 말하면 등급이나 그런 건 객관적 기준이 아닙니다. 네. 앉힐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앉혀본 다음에 본인이 지원 패턴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이제 상향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분석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희 선생님, 우리 그 군이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우리 군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시에 가나다군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군마다? 그 가나다군 중에서 어느 한쪽을 안정권을 잡아야 되겠죠. 아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 유사한 그 성적대의 학교들, 그 학교들을 잘 피해가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에 안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군에다가 안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나군과 하나는 안정권을 잡고 다군에서는 약간 상향을 하고 그런 식의 그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역별의 자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학생을 상담해 주시면서 제가 잠깐 궁금했었는데, 남영 선생님, 우리 서울 소재 대학에 가려면 그냥 좀 막연하게 나봐 언수의 점수가 원점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일단 제가 그냥 언수회탐 2과목이 보통 가니까요. 네. 언수회탐 400점 만점일 때 일단 자연계는 한 315점 정도를 보통 보고 있고요. 인문계는 한 345가 나와야지만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통념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정시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을 마련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 오늘 방송을 통해 상담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자신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수능 마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18일에 2012 K-POP 스타스 수능 수험생 응원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샤이니와 또 레인보우 등이 출연하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그동안 쌓였던 좀 스트레스 노래 들으면서 좀 시원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콘서트 티켓은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일거양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정시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상담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은큼 오이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안방에서 느끼는 걷는 즐거움, 걷고 싶은 길.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워커힐 길.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아차산 생태공원. 고구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차산. 아름다운 서울의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용마산까지. 광개토 대왕길을 함께 걸어요.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To donate her suit can share not only suits.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세상이 주목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한 옷장을 만드는 젊은이들. 정장을 통해 직장인 선배들과 취업 준비생을 이어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이번 주 함께 꾸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출격.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임병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안현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정시 1: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도서관이 있어서 놀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석이 배경이라서 더 책이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데리고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서울에 처음 시내버스가 도입된 건 지난 1949년 8월의 일인데요. 총 18개 노선 262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는 총 365개 노선 7,530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20원에서 현재 1,150원으로 57배 증가했습니다. 노선당 평균 운행 시간은 130분, 하루 평균 총 35.9km를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운행하는 건 9,711번 버스로 총 83개 정류장 94km를 달린다고 하네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92만 7천여 명. 그 가운데 95.4%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교통카드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은 이용객의 58.2%, 환승으로 인한 교통비 절감액은 1인당 연간 53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도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는 서울의 버스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40인의 도둑들은 보물이 가득한 비밀 동굴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는 그때 열려라! 참깨잖아. 1년 내내 참깨던데. 난 두목 주민번호도 알지롱.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개인정보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